네, 안녕하세요. 이 자리에 계신 기자 여러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재명 정부 첫 번째 인사 발표가 있습니다. 인사 발표 전에 먼저 하나 안내 말씀이 있는데요. 영상 지금 사진 취재 가능합니다. 브리핑 종료 후에는 이제 백브리핑 질의응답을 전환하면서 카메라 정리가 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인사 발표를 대통령께서 직접 발표하시겠습니다. 5분이신데요. 국무총리, 국가정보원장, 대통령 비서실장, 안보실장, 경호처장 5분에 대한 인사를 직접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언론인 여러분, 낯이 익숙한 분들도 꽤 많으시군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용산 사무실로 왔는데 꼭 무덤 같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필기도구 제공해 줄 직원도 없군요.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도 없고 황당무계합니다. 그래도 다행히 준비된 게 있어서 인선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경제와 민생 회복 그리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다시 세워야 할 시점입니다. 저는 오늘 국민에 대한 충직함과 책임 그리고 실력을 갖춘 인사들과 함께 국민 주권 정부의 새 출발을 시작합니다. 먼저 국무총리 후보자로 김민석 국회의원을 지명합니다. 김민석 의원은 아시는 것처럼 사선의 국회의원이자 민주당의 현 수석 최고위원으로서 국정 전반에 대한 통찰력이 매우 깊은 분입니다. 당과 국회에서 정책과 전략을 이끌고 국민의 목소리에 실천으로 응답한 정치인이며 국제적 감각과 통합의 정치력을 함께 갖춘 인사로 우리가 맡고 있는 위기의 극복과 민생 경제 회복의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김민석 후보자가 내각과 국회, 국민 사이를 잇는 조정자로서 새 정부의 통합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 되리라 믿습니다. 다음은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입니다. 이종석 후보자는 NSC를 책임지며 국정원의 정보 수집 능력을 강화하고 정보 전달 체계를 혁신했던 그 경험으로 통상 파고 속에 국익을 지켜낼 적임자로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대통령 비서실장에 강훈식 국회의원을 임명합니다. 강훈식 실장은 7090 세대의 첫 비서실장으로 대통령실을 젊고 역동적인 공간으로 바꿀 적임자로 판단했습니다. 강훈식 실장은 참모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고 치열하게 일하는 현장형 참모로 생각됩니다. 빠른 이해력으로 국민과 대화하는 브릿지형 인물로 국정 운영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안보실장에 위성락 국회의원을 임명합니다. 위성락 실장은 관련 분야에서 풍부한 정책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외교 안보 분야 공약을 설계하고 국정 철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춘 인물입니다. 대전환 시대에 진취적 실용 외교와 첨단 국방으로 외교 안보 강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구현이라는 국정 목표를 달성하여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 경호처장에는 황인권 전 육군 제2작전사령부 사령관을 임명합니다. 약 40년간 군에 복무하면서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고 빈틈없는 업무 추진력과
포용의 리더십을 갖춘 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민을 위한 열린 경호, 낮은 경호를 통해서 경호실의 변화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앞으로 대통령 출근한다고 길을 너무 많이 막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출근하는데 너무 불편하고 사실은 안 좋았습니다. 진짜 끝으로 오늘 사회를 보고 있는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정책과 정치 철학에 대한 이해력이 깊고 논리력과 문화 감수성까지 두루 갖춘 인재입니다. 대통령실과 언론, 국민을 잇는 훌륭한 가교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장내 정돈을 좀 하겠습니다. 네, 좀 정돈 후에 질의응답 갖겠습니다. 우리 위성락 네, 보신 것처럼 의원님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강기정 직접 새 정부 첫 인사를 비례대표 발표했습니다. 정리를 좀 미안한 해드리면 거죠? 국무총리 후보자로는 김민석 국회의원, 국정원장 후보자로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지명이 됐고요.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는 강훈식 국회의원, 안보실장에는 위성락 국회의원이 임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네. 경호처장에 황인권 전 육군대장, 대변인에는 강유정 국회의원이 임명이 됐네요. 네. 지금 지명이 된 부분들 직접 들어보셨는데 좀 예상대로 나왔다고 보십니까? 먼저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바로 임명을 할 수 있는 직위니까 임명을 네네. 한 거고, 김민석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제 지명을 했기 때문에 국회 인사청문회와 국회 동의를 좀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왜 이 자리들을 먼저 했냐면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도 이 탄핵 이후에 한번 보셨겠습니다만 대통령 비서실장이 있어야 대통령 비서실장이 인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대통령 내부에서. 그래서 나머지 수석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또 해나갈 수가 또 있겠고요. 네. 그리고 지금 사실상 총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비어있는, 물론 이조 총리 대행께서 있긴 하지만 또 총리가 있어야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또 다른 장관들도 인사제청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양대 축을 먼저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조금 더 자세히 보면 강훈식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7090 세대, 저 개인적으로는 저하고 친구입니다만 삼선 의원으로 캠프 때부터 캠프를 총괄했던 총괄본부장이고, 또 선대위에서는 상황실장으로 대통령과 굉장히 호흡이 잘 맞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특히 여러 가지 사항들을 빨리빨리 좀 처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좀 아까 이해력이 높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런 부분 관련돼서 인선되신 게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김민석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젊은 시절부터 정치를 하고 최근에 보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여러 정무적인 사안들을 다루어 봤던 그런 경험들, 또 국정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분으로 생각이 되어서 이 두 분을 우선적으로 좀 임명하거나 지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네. 강승규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새 정부 이제 첫 인사를 단행한 걸 봤을 때 어디에 좀 방점이 찍혔다고 보시나요? 지금 대통령실이 3실로 운영됩니다. 비서실장, 정책실장, 또 안보실장. 그런데 지금 정책실장은 아직 임명을 안 한 것이고, 예. 비서실장과 또 안보실장을 통해서 한쪽은 우리 비서실을 구성을 해야 되니까, 지금 박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인사위원장으로서 비서실 구성에 대한 책임자를 이제 임명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안보실은 또 결국 이제 우리 전체 또 국가 안보를 대통령실에서 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보실장이 임명된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또 국무위원을 구성해야 돼. 국무위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국무위원은 국무총리가 제청할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제청이야. 지금 국회 청문회 등을 거쳐서 현재 총리 대행을 하고 있는 이조 장관이 하겠지만, 결국 새 정부의 국무위원들을 구성을 하려면 국무총리를 지명하는 것이 우선 문제이기 때문에 저렇게 아주 가장 우선 필요한 인사부터 조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전체적으로 인사에 좀 방점을 많이 찍은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그 다음번에 이제 좀 시급한 인사라고 할까요? 그다음 뭐 정책실장이 될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먼저 제일 하겠다고 한 게 비상경제 TF거든요. 비상경제 TF를 하려면 정책실장이 있어야 되고 경제수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누가 운영해야 될지. 이 비서실 안에서는 그런 직위들이 좀 먼저일 것 같고, 또 한편으로 지금 인사를 하려면 검증을 해야 됩니다. 네네. 검증의 담당자가 뭐 물론 지금 우리 전 윤석열 정부에서는 검증의 실무가 법무부로 가 있긴 했습니다만 이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과거 전통적으로 민정에서 담당을 했거든요. 그러면 민정수석이 또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인사 문제를 다루려면 인사수석이 있어야 되고, 이런 직위들이 먼저 우선적으로 그 수석실 안에서 편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 그리고 내각으로 치자면 우리나라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기재부 장관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아마 지금 공약이 기획재정부를 예산과 기획부서로 분리하는 것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을 담당할 책임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수순으로 좀 나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해봅니다. 네. 자,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김민석 국회의원, 앞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풍부한 의정 활동 경험과 민생 정책 역량을 갖췄다, 국정 전반에 대한 통찰력이 깊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김민석 국무총리 지명자가 예전에 서울시장에도 출마를 했었고요. 오랜 기간 동안 정치를 한 분 아닙니까? 또 최근에 국회에 또 진출해서 다시 재진입을 해서 국정활동을 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 뭐 새 정부의 입장에서, 새 대통령의 입장에서 국회와 또는 그 정부, 내각을 좀 조율하고 어떤 전체적으로 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후보자로 김민석 의원을 지명한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렇게 뭔가 정치력을 좀 앞세우겠다는 측면에서 어떤 내각의 그림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특히 지금 오늘 보니까 오늘 인선한 6명의 임명 대상자 중에서 4명이 현직 의원 출신이네요. 예. 그렇다면은 하여튼 그 국회 여의도의 어떤 내각 쪽의 이동, 이런 부분 등이 읽혀지기도 하는 대목입니다. 네.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도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국익을 지킬 것이다라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는데,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잖아요. 좀 적절한 인사라고 보세요? 이종석 장관 같은 경우는 과거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NSC 사무처장과 통일부 장관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대위 때는 조금 이렇게 모습이 많이 보이시진 않은데 역할을 많이 하셨고, 오히려 지난 3년 전 대선 때도 굉장히 그 외교안보 분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셨기 때문에 국정원, 아까도 말씀드렸던 NSC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국정원에 대한 좀 충분한 좀 이해도가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이제 위성락 안보실장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이제 외교관 출신인데, 대표적인 이제 미국통, 뭐 예전에 미국 관련된 국장도 담당을 하시고, 그래서 대표적인 미국통이고 한미동맹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서 그런 부분과 좀 관련된 인사로 좀 이해가 됩니다. 네. 자, 강훈식 국회의원 비서실장에 이제 임명이 됐는데, 글쎄요, 이렇게 현역 의원이 비서실장에 임명되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는 않은 것 같은데 어떤가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최초의 사례 같은데요. 예, 어떤 이유가 왜냐하면 이제 현역 의원이 비서실장으로 가게 되면 예. 의원직을 이제 사직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또 보궐선거도 생기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4분이 현역 의원인데 국무총리는 겸직을 할 수 있으니까 거기는 이제 대상이 아니고, 강훈식 의원, 그다음에 위성락 비례의원, 그다음에 또 강유정 대변인을 맡은 강유정 의원도 다 비례의원이신데, 이분들도 다 이제 현역 의원이어서 아마 비례를 승계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겁니다. 강훈식 의원, 좀 전에도 뭐 제가 필요성대로 얘기 들었는데, 지금 빨리 일 처리를 좀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여러 의원들이 하마평이 있었습니다만, 과연 누구하고 대통령과 호흡이 맞는 사람이 누구냐, 뭐 저는 이런 측면에서 과감하게 좀 선택을 하지 않았나 싶고요. 제가 사실은 저 내정 얘기가 아침부터 좀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문자를 보내가지고 내정된 거 맞냐 그랬더니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답이 없으면 또 긍정으로 생각을 하고 예. 봤더니 이제 맞네요. 사실입니다. 네. 경호처장에는 이제 황인권 전 육군대장이 임명이 됐는데 뭐 이름이 많이 알려진 분은 또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보셨어요? 뭐 저도 이제 그 뉴스를 통해서만 듣습니다만 경호처에 대해서 새 대통령이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경호처를 어떤 부분에 있어서 경호처를 기존의 경호처와 바꾼다는 의미로 보여지고요. 지금도 임명할 때도 약간의 경호처에 좀 소프트한 주민을 하는 것을 보면 네. 어떤 새로운 경호처를 뭔가 질서를 좀 바꾸겠다 그런 의지가 담은 것이고 황인건 대장 같은 경우 저희들도 크게 알려진 분이 아니지만 제3사관학교 출신인 것으로 제가 알고 양력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예. 네, 그렇습니다. 3사관학교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 뭐 지금 새 정부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뭐 질서와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그림을 좀 보여주는 단계이고 저희들도 저 인사 하나만 가지고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네. 앞으로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경호처 문제 관련되어서는 아마 우리 강승규 의원님도 뭐 그 대통령 비서실 수석으로 근무하셨기 때문에 잘 알겠지만 이 대통령실의 주인이 누구냐 이런 얘기를 할 때 대통령도 아니고 거기 있는 공무원도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도 임기 5년 하고 가고 나머지 거기 공무원들도 파견 왔다 가거나 어공으로 있다 가는 건데 오히려 이 과거에서부터 우리나라는 이 경호가 거의 완전히 별도로 뽑아가지고 오랫동안 있으면서 저분들이 사실상 좀 주인 행사하는 그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뭐 아마 강승규 의원님도 더 잘 아실 거예요. 대통령실에서 뭔가 행사 결정을 하게 되면 다 대통령까지 결정이 됐다가도 마지막을 넘어서지 못하는 게 경호 문제입니다. 그만큼 이 내부에서는 벽이 높다 이런 평가를 받는데 아마 조금 전에 주문하신 내용들도 이번에 뭐 내란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일도 있었지만 좀 달라진 모습을 좀 경호처가 이제 보여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싶습니다. 네. 앞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오늘 임명되거나 지명된 인사들 보면 현역 의원들이 4명이나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현역 의원들이 전진 배치된 그 이유는 좀 뭐라고 보세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빨리 조기에 이 상황들을 안정화시키려면 검증된 사람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사 문제에 있어서 검증이 왜 중요하냐면 혹여나 아무리 좋은 분들이라도 검증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혹시 훼손이 생기면 정부가 출범하는데 조금 장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 국회에서 활동했던 의원들 같은 경우는 단연간의 의정 경험을 통해서 정무력 또 정책력 그리고 또 도덕적인 문제들도 대부분 상당 부분 검증된 영역에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좀 중용이 된 거고 또 이분들이 지난번 선대위 전부터 뭐 당직을 하면서도 계속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왔기 때문에 빨리 지금 경제 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극복하려면 이런 좀 국정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좀 중용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전에 있었던 윤석열 정부 당시에 이 장차관들이 이제 계속해서 일괄 사표를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사표 수리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또 결정을 하게 될 텐데 일단 인수회의 없이 이게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난관이 좀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도 이제 우리 국정이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새 정부가 출범하면 국무위원들이 구성이 돼야 될 거고 그 네. 국무위원 구성에는 또 여러 가지 청문회 절차와 국회 인준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원만히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아마 사표를 표하더라도 국무위원이 구성되고 또 추가 정부 새 정부에서 어떤 추가 인선을 통해서 정부가 구성될 수 있도록 아마 기존 장관들도 협조를 할 것으로 봅니다. 또 그게 당연한 것이고요. 예. 네. 자, 이렇게 첫 인선 발표가 있었고 이제 또 머지않아서 첫 업무 지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이재명 대통령의 말을 들어보면은 경제, 민생, 통합 여기에 좀 중점이 잡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뭘로 좀 예상을 해볼까요? 저는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상경제 TF를 만드는 게 아마 1호 지시가 아닐까 싶어요. 먼저 네. 어떻게 구성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고 어떤 분들이 비상경제 TF에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될지 그리고 사실 물론 뭐 다른 업무 지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의
지금 한 6개월 정도의 이 국정의 공백 상황, 특히 외교 또 통상 문제 뭐 이런 부분들이 닥쳐와 있는 상황에서 비상경제 TF를 통해서 빨리 대응하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 오늘 통화를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네. 여러 가지 관세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를 다루려면 빨리 이런 문제들을 할 수 있는 좀 대응 기구가 필요하다. 그것이 국민적으로 볼 때도 가장 적절한 지시가 아닐까 그렇게 좀 전망을 해봅니다. 네, 경제 관련된 어떤 1호 지시가 있을 것 같다. 이 부분은 좀 동의하십니까? 뭐 당연할 것입니다.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새 정부가 출마한 입장에서 첫째도 경제고 둘째도 경제 아닙니까? 또 민생이라 하더라도 또 경제에서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에 대한 여러 가지 큰 방향성 그리고 또 지금 그동안 이제 사실 선장이 없는 상태에서 오랜 기간 지났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수습하기 위해서는 경제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체제를 빨리 갖추는 것이 필요하고 지금 박상희 의원께서 지적한 것처럼 그게 비상경제 TF를 통해서 어떤 현실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예.